최근 가족끼리 법원을 찾는 유산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다툼이 아닌 내 뜻을 잘 남기는 방법이 바로 유언인데요. 네, 꼭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언 잘하는 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오늘의 주제. 유언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유언장 써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쓰신다면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세요? 제 유언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의뢰인 유언장은 써보긴 했는데 예. 제 유언장은 사실 안 써봤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만약 유언장을 쓴다 그러면 네. 제가 재산이 별로 없어서 재산에 대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네. 제 아이들한테 스스로를 사랑해라 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은 평소에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오늘 방송 끝나가서 꼭 하시기 예.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던 형제, 형이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일부 재산을 물려받아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5억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아무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형은 유언장이 없으니까 유산 중 절반은 자기 몫이라며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데요. 과연 동생은 남은 유산을 나눠줘야 할까요? 네. 사실 일반적인 법감정에서 생각해 볼 때 예. 저는 형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5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생에게 2억 5천을 나누자라고 하는 건 좀 법감정에 어긋나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욕심쟁이다. 들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형이 아무래도 더 깎게 되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예,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 쟁점은 네. 형에게 준 아파트가 상속에 고려될 것인가. 아. 그다음에 예. 만약 고려된다면 그 가치가 그것을 받았을 때 가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치로 할 것인가. 예. 예. 이런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은 아파트를 받았고 그 가치가 현재 5억 원이기 때문에 예. 남은 유산을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할 수도 예. 없군요. 동생은 그 유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이 생전에 아버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전부 상속 재산으로 고려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사전 상속으로 고려될 만한 재산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그 학비나 네. 생활비, 용돈 이런 것들은 사전 상속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예. 아파트 같이 고가의 어떤 그런 재산들은 사전 상속으로 고려돼서요. 네. 이미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상속분을 정할 때는요. 그 재산이 그 망인이 돌아가실 때 당시로 모두 다 환원을 해서 그때 당시 가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 그 형이 아파트를 받을 때 당시의 가치가 5억 원이 안 됐더라도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5억 원이었으면 5억 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시가로 예, 계산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례에서 아버지가 다행히 돈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동생 몫이 있는 건데요. 예. 만약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 동생은 예.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예. 굉장히 또 동생이 억울하죠. 억울하겠죠. 예. 예. 그래서 법은 참 이게 감정에 또 잘 맞아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생은 자신의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망인의 그 생전에 한 증여나 혹은 유언이 이 상속인들 사이에 평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나 네. 혹은 3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돌아가신 분 망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2분의 1까지 예. 예. 그다음에 부모와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유류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그 사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생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액수를 정확히 예. 산정을 해보자는 말씀이신데요. 이 동생하고 형은 그 상속분이 평등하니까 2분의 1씩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녀니까 망인의 자녀니까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을 보호받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4분의 1까지는 아, 유류분을 예. 보호받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체 상속 재산은 형이 그 생전에 받은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에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에 시가가 5억 원이니까 네. 5억 원의 4분의 1, 즉 1억 2,500만 원 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실제로는 아파트의 4분의 1 지분을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유류분권은 행사를
이렇게 상속이 불평등하게 됐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이 1년의 기간을 위배하게 되면 모든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리하게 상속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1년 안에 꼭 뭐 소송이나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결국 이제 소송을 통해서 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또 형제 간에 그 형제가 또 깨지는 일이 많이 예, 발생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유언장을 잘 쓰는 게 참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 다시 한번 예, 예,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유언 잘하는 방법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부를 가진 A 사장.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 몰래 모든 재산을 한 대학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이름까지는 썼지만 입원해 있던 터라 도장을 찍지 못했는데요. 6개월 뒤 A 사장이 사망하고 유언장이 개봉되면서 유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과연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계약서 쓸 때나 은행에 갔을 때도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굳이 도장을 안 찍어도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예. 더더군다나 요즘 뭐 전자서명까지 그렇죠. 하는데 예, 도장이 많이 안 쓰이고 네.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런 자필 유언장에 도장이 꼭 찍혀야 되고 아. 도장이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예, 아, 이 사례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는 그 A 사장이 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썼고 예. 이름까지 썼으니까 본인의 뜻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도장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은데요. 유언장은 그 작성자가 사망한 이후에나 공개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한테 다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예. 당신이 작성한 겁니까? 이렇게 네. 물어볼 수가 없어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언장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위배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엄격한 형식성을 규정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도구가 있지만 이 유언장만큼은 굉장히 형식이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형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언장 형식 어떻게 됩니까? 이 유언에 대해서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참 굉장히 형식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고요. 네. 그 5가지 방식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필 유언, 그다음에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녹음 유언 이런 5가지. 이 제목만 들어도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으죠. 아,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유효하게 유언장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사례에서 나타난 거는 자필 유언장입니다. 네. 예. 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자필 유언장인데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 내용을 전부 손글씨로 써야 네. 됩니다. 네. 한 글자라도 타자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뭘 덧붙였다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부 손글씨로 쓰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유언자의 성명, 실제 살고 있는 주소, 그다음에 유언 내용, 그다음에 작성 연, 월, 일 이게 전부 손글씨로 전부 기재가 돼야 됩니다. 네. 예. 빠지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사인으로 부족하고 도장까지 아, 찍혀야 되고 이것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그렇군요. 예. 유언이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유언은 무효입니다. 아, 네. 언자가 말씀 언자여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구나 싶었는데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예, 절대 안 됩니다. 보통 TV에서 보면 병상에 누운 채로 네. 아들아, 딸아 뭐 이러면서 뭘 드라마 물려주겠다고 많이 하잖아요. 보셨습니다. 네, 많이 예.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률상으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전혀 효력이 없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형식에 맞는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 병원에 누워 있거나 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글씨를 쓸 수 없을 때 녹취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녹음에 의한 유언도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 반드시 녹음에 의한 유언도 네. 작성자의 성명, 네. 그다음에 녹음 내용, 그다음에 작성 연, 월, 일 이 모두 말로 구술되어야 됩니다. 네. 내 목소리가 녹음됐으니까 됐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예. 이름, 그다음에 내용, 날짜까지 전부 다 구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아. 증인도 가족이면 안 되고요. 네, 아, 이 예. 상속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증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예. 예. 만약에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이 유언장이 유효였다라고 하면 전 재산을 이제 대학에 기부를 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예, 입장이 예. 되는데 첫 번째 사례에서처럼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는 응용을 않을까요? 참 잘하시네요. 예. 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예. 상속재산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언자가 내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 상속인들은 그 재산을 받은 사회단체를 상대로 2분의 1 정도를 반환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유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언 아까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이봉재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언 잘하는 법 오늘 몰랐던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유언장 위에 헌법이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봉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